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좀 득점포 가동이 없는 약간 이유 중에 하나도 약간 페리시치와의 동선 문제, 약간 그런 점을 저희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최적의 파트너는 누구인가? 네. 누가 괜찮나? 예, 페리시치와 뭐 세세뇽 정도겠죠. 그래서 오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 두 선수의 얘기가 계속 나오죠. 아무래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페리시치가 나왔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잘 못하고, 세세뇽이 나왔을 때는 잘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했던 얘기가 페리시치 때문에 중앙에서 뛴다. 아, 그렇죠.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 뭐 패스맵을 보면 페리시치가 나왔을 때 패스맵이거든요. 웨스트햄전인데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중앙에 가 있죠. 네네. 페리시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왼쪽에 이제 선수가 있으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는 중앙으로 들어가서 공격 숫자를 늘려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 경기 풀럼전 보면 크게 달라졌나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윙백이 올라오면 측면 공격수는 중앙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의 동선이고 보통의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 중앙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긴다. 측면에서 플레이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는 원래 손흥민 선수가 하던 움직임이고 이번 경기에서 이 풀럼전에서도 이제 경기를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세세뇽이 측면으로 올라올 때 중앙으로 들어가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측면 공격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보통의 이제 포지셔닝이 맞다. 근데 여기서 왜 어떤 차이가 있길래 뭔가 페리시치가 나왔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좀 어색한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페리시치가 나왔던 웨스트햄전 그리고 지난 풀럼전 세세뇽이 나왔던 풀럼전 이 두 경기를 비교해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많죠. 한 2배 이상 더 좋았어요. 그래서 컨디션 자체가 일단은 그 페리시치가 나왔던 경기보다 풀럼전 세세뇽이 나왔던 경기가 훨씬 더 좋았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그렇습니다. 그거 부분은 좀 이제 감안하고 그걸 감안하고 이제 본다면 페리시치가 나왔을 때 이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조합이 조금 어색한 건 맞아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해도 왜 그러냐면 콘테 감독이 기본적으로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인터밀란 시절부터 좋아했고 인터밀란 시절 때도 페리시치의 활용법 자체가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 콘테 감독의 전술 중 하나였거든요. 페리시치가 좀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그 토트넘에서도 크로스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해리케인의 머리를 좀 겨냥한 크로스도 많이 올리고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페리시치 그리고 콘테가 봤을 때는 페리시치의 이 크로스를 상당히 좀 많이 이용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인터밀란 시절 때 보면 인터밀란 시절 때는 이 3-4-3이 아니라 3-5-2 전형을 썼어요. 3-5-2 전형을 썼을 때 페리시치가 왼쪽 윙백이었거든요. 똑같이. 근데 그 페리시치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선수가 라우타로였죠. 근데 라우타로의 움직임이 어땠느냐? 라우타로는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라우타로가 중앙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니까 측면으로 움직여서 뭐 페리시치와 연계 플레이를 한다거나 페리시치를 도와주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박스 안으로 좀 들어가줘요. 그러면서 이때 발생하는 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라우타로가 중앙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중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상대팀이 뭐 포백을 쓴다 하면 페리시치를 막는 풀백 한 명을 제외하고는 그 옆에 있는 중앙 수비수가 라우타로를 따라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페리시치가 상대 풀백과 1대1 싸움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와 가까운 위치에 있죠. 근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중앙 수비수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페리시치 입장에서는 상대 풀백과 1대1로 싸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뭐 이 선수도 드리블로 제치고 크로스 올리는 거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페리시치만큼 그 상대 풀백과 1대1 싸움에서 드리블 돌파를 해내서 크로스를 올리는 걸 지금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살펴봐도 페리시치보다 잘하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돌파한 이후에 크로스를 올리는 건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고 그러한 플레이로
인터밀란에서도 아주 좋은 활약 보여주고 콘테 감독이 이 페리치를 영입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리치의 강점을 이제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예. 웨스트햄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많이 들어가주는 동선을 가져갔죠. 실제로. 예. 반면에 이제 세세뇽을 생각해 본다면 세세뇽도 측면으로 올라오고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 세세뇽은 드리블 돌파에 능하지 않죠. 그리고 크로스에도 능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손흥민이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처럼 그렇죠. 들리는데.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있지만 공격을 할 때는 아까 그 손흥민 선수가 뭐 라우타로의 역할처럼 네네. 중앙으로 들어가서 상대 수비를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세세뇽을 도와줄 때가 많습니다. 네네. 그럼 세세뇽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손흥민과 패스를 주고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들어가니까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손흥민에게 쏠리면 그때 세세뇽에게 공간이 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페리치가 있을 때는 페리치에게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중앙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많다면 세세뇽이 나올 때는 세세뇽이 1대1 개인 능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네. 세세뇽을 도와주기 위해서 측면으로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런 지금 요 세세뇽과 페리시치를 이제 비교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손흥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로 뭐 헤더하고 이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차라리 세세뇽이 나올 때는 본인의 역할이 좀 커지면서 오히려 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예. 콘테 감독이 이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그 호흡을 조합을 완벽하게 맞춰놓지 못한 거죠. 아하. 아직 이제 페리시치랑 손흥민이랑 서포 둘 다 기용해본 경기가 네네. 이번 시즌에 선발로 기용해봤던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그 호흡을 콘테 감독이 더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풀럼과 웨스트햄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 웨스트햄전에서는 90분 동안 풀타임을 뛰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패스 횟수가 17회. 네네. 전체 선수들 중에서 꼴등이었거든요. 근데 풀럼전에서는 84분 뛰었는데 패스 횟수가 34회입니다. 2배 가량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만 봐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일단 플레이하는 건 아직까지는 세세뇽이 있을 때 조금 더 이제 연계 플레이를 하거나 이런 플레이가 훨씬 더 좋긴 해서 경기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세세뇽이 나올 때 조금 더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로. 물론 이제 컨디션 차이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도 페리시치가 나올 때보다 세세뇽이 나올 때 둘의 합이 좀 더 맞는 느낌이에요. 손흥민의 어떤 역할도 더 커지고.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페리시치와 세세뇽이 나왔을 때 조금 페리시치가 나왔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불편해 보이는데. 좀 불편해 보이는 거지. 오히려 풀럼전에 그 세세뇽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손흥민의 영향력도 살고. 그렇죠. 괜찮아 보인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손흥민 선수의 입장에서는 세세뇽과의 플레이가 조금 더 맞는다 하더라도 네. 팀적으로 봤을 때 페리시치를 후보로 놓고 세세뇽을 기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페리시치와 세세뇽 누가 주전으로 나올 것이냐 하면 페리시치지.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네. 거의 이견 없이 페리시치를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페리시치가 그만큼 세세뇽보다 지금 훨씬 더 능력도 좋고 보여준 것도 많고 네네. 확실한 장점을 가진 선수니까 페리시치를 선택할 건데 이제 세세뇽이 나왔을 때 뭐 손흥민 선수와 좀 호흡이 맞는다 라고 하지만 세세뇽이 나왔을 때의 문제는 뭐냐 세세뇽이 돌파가 안 되잖아. 1대1 상황이나 뭐 공격적인 재능에 있어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풀럼전처럼 풀럼이 이제 전방 압박을 통해서 토트넘을 압박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풀럼이 아니라 다른 팀들 수비 라인을 내리는 팀을 만났다. 네. 지난 시즌하고 그럼 똑같아져요. 지난 시즌에도 수비 라인을 내리는 팀을 만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손흥민하고 케인, 쿨루셉스키가 중앙에 있는데 공격수들이 중앙에만 있으면 뭐하나. 측면에서 뭔가 풀어나와서 크로스가 올라오든 컷백을 하든 패스가 와야 되는데 네네. 중앙 지역으로 패스가 안 와요. 그러면 또 똑같거든요. 그렇죠. 뭐 오른쪽은 그렇죠.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런데 페리시치가 나오면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는 분명한 장점이 있고 콘테 감독도 기본적으로 콘테 감독의 그 인터밀란 시절 때도 생각해 보면 콘테 감독이 뭐 밀집 수비를 상대로 창의적인 패스를 하거나 뭐 어떤 창의적인 공격 작업을 잘 짜오는 유형의 감독은 아니에요. 네네. 이 감독은 수비 라인에 있다가 빠르게 역습을 할 때 역습 패턴을 잘 짜는 감독이고
그리고 지공 상황에서는 그 페리치를 활용해서 인터밀란 시절에는 페리치가 크로스, 중앙에 루카쿠, 라우타로, 여기에 반대편에 들어오는 하키미까지 네네. 공격 숫자를 갑자기 늘리면서 거기서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도 똑같잖아요. 뭐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딱히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때는 결국엔 측면에서의 측면 돌파 능력, 크로스 능력, 크로스 한 방, 이런 것들이 예.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플레이가 지금 시즌 초반에 페리치가 지금 가져온 승점만 꽤 많아요. 그러니까 막 지공상호에서 어찌됐건 한 골 넣고 지키면서 또 1대0 뭐 꾸역꾸역 승이 지금 토트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페리치가 이제 아까 말한 내용하고 좀 이어가면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반대편 윙백도 들어온다 했잖아요. 네네. 그게 또 페리치가 되죠. 반대편에 있는 뭐 에메르송이나 아니면 쿨루셉스키가 빠져나가서 크로스를 올릴 때 페리치가 중앙으로 들어와주면서 제공권이 되니까 케인하고 페리치가 제공권 싸움을 또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밀집 수비를 만들었을 때 크로스가 올라오면 제공권 싸움에서 무조건 이겨줘야 되는데 네네. 여기서 페리치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여주는 거죠. 세세뇽보다는. 오른쪽에서 근데 그러니까 클루셉스키가 크로스를 올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에메르송이 크로스를 올릴 땐 잘 안 올라가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콘테 감독의 생각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콘테 감독이 결국에는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패턴 중에 손흥민과 케인을 활용하는 패턴도 분명히 있지만 네. 여기에 더해서 페리시치까지 더해지면 분명히 더 좋은 공격 작업, 더 좋은 찬스들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페리시치, 손흥민 어떤 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콘테가 그 둘을 좀 조합을 극대화하는 전략. 그렇죠. 서로의 또 좀 맞춰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뭐 기록을 이제 살펴보니까 예. 그 득점 상황에 관여한 선수 이 수치가 또 있거든요. 득점 상황에 관여를 한 그런 수치가 있는데 지금 페리시치가 이 토트넘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주전 라인업 중에서는 이제 히샬리송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페리치인데 네네. 히샬리송은 아직까지 주전으로 뛴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걸 따지면 페리치가 지금 토트넘에서 가장 득점 상황에 많이 관여한 선수예요. 물론 첼시전의 어시스트도 있죠. 울버햄튼전의 어시스트도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찬스를 만들어주는 그렇죠. 게 페리치의 발끝에서 나오는 찬스가 네네. 생각보다 꽤나 많기 때문에 페리치가 득점 상황에 관여한 횟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뺄 이유가 별로 없죠. 뭐 팀으로 봤을 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 콘테 감독이 이제 뭐 페리치와 세세뇽에 나왔을 때 손흥민과의 호흡이 뭐 문제가 있다. 세세뇽이 나왔을 때가 더 좋다라고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시즌을 길게 봤을 때는 당연히 콘테 감독이 손흥민과 페리치의 호흡을 맞춰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 너무 당연하죠. 네.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합도 나올 수 있고 저 조합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페리치가 나왔을 때 예. 빌드업이 좀 안 된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웨스트햄전에서의 경기 장면들을 보시면 웨스트햄전 때 유일하게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공급해줬던 게 페리치입니다. 페리치가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볼을 전방으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페리치가 볼을 받아서 전방으로 보내준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도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달려나갈 때 페리치가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도 꽤나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페리치가 원래 이제 인터밀란 시절 때도 연계 플레이가 뭐 나쁘거나 뭐 혼자서 막 그 단독적인 플레이를 거의 뭐 집중적으로 하거나 이러한 선수는 절대 아닙니다. 누가 이제 저 나이도 많고 노련한 선수가 손흥민한테 뭐 일부러 패스를 안 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페리치가 뭐 패스를 안 주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아직까지 그냥 손흥민과 페리치가 호흡이 안 맞는다. 약간은 좀 아직 조합이 불완전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이런 거지. 축구 팬심으로 저도 세스뇽 나올 때가 더 좋아 나는. 뭐 지금 이제 몇 경기는 그렇죠. 그렇지만 당연히 이제 축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콘테 감독과 또 이 둘이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합을 맞춰 가야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세세뇽을 두고 이번 시즌 끝까지 한다? 그러면 시즌 내내 세세뇽 지난 시즌에도 뭐 부족해서 세세뇽의 활약이 답답해서 사온 거잖아요. 페리시치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 시즌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거든요. 세세뇽이 당장 첼시전만 해도 첼시전에 세세뇽이 매우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계속 이제 첼시가 공략을 했고 반대편으로 계속 붙여주면서 세세뇽의 부족한 부분들을 공략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세세뇽 혼자를 한 명을 시즌 전체로 주전을 생각하면서 이끌어 가기에는 그건 부족하죠. 당연하죠. 네. 그 뭐 세세뇽도 결국에는 뭐 개인 코치를 고용하면서 또 훈련하기도 했고 많이 그래도 좀 한 단계 더 업된 것 같긴 해요.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세세뇽도. 세세뇽이 뭐 첫 경기에서 득점을 할 때도 페리시치가 상대 팀의 그 카이 러커 피터스가 체구가 작으니까 무조건 침투해서 들어가서 경합해라.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된다. 그걸 듣고 나와서 득점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콘테 감독도 실제로 페리시치의 그 존재가 세세뇽에게 큰 도움이 된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페리시치가 일단은 팀에 도움을 주는 게 꽤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그리고 없는 이제 사실이고. 그냥 손흥민 선수랑 안 맞는다는 게 이제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우리가 경기를 본 게 몇 경기 안 돼요. 그렇죠. 일단 시즌 초반이라. 그래서 무거운 상태.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가뜩이나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그 호흡도 아직 안 맞은 상태에서 경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시간을 늘려 나가면 분명히 손흥민의 컨디션도 올라오고 페리시치의 컨디션도 올라오고 그리고 이 두 선수가 합을 맞춰가면서 분명히 점점 더 통하는 게 있을 거고 콘테 감독도 계속 그거를 만들려고 노력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이 조합이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상대 밀집 수비를 상대했을 때 이 두 선수의 조합이 좋은 이유는 페리시치가 영입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두 선수 다 양발을 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리시치도 양발을 쓰고 손흥민도 양발을 쓰는데 지금 유럽 전체에서 양발을 이렇게 동일하게 쓸 수 있는 선수가 몇 명 안 되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선수들 중에 2명이 있는 거예요. 왼쪽 라인에. 그렇다면 사실 상대팀 입장에서는 힘들지. 페리시치도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손흥민도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아주 이제 애매한 상황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이제 잘 활용해서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조합을 그럼요. 잘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토트넘은 창이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손테쿨이라고 하는 또 거기다 이제 히살리송도 있고 여기에 이제 그 페리시치와 손흥민까지만 맞춰간다면 정말 토트넘의 공격진은 맞아요. 모두가 무서워할 만한 그런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뭐 페리시치가 나오면 손흥민 좀 손해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콘테 감독 정도면 그 페리시치가 나와서 손흥민이 손해가 가게 하는 그런 전술을 짜지 않고 일단 그리고 지난 시즌 득점왕을 기록한 팀의 가장 주된 득점 자원을 득점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술을 짜지도 않죠. 그렇습니다. 감독 입장에서. 그리고 그 콘테 감독이 어떤 감독이냐. 지난 시즌 콘테 감독 밑에서 손흥민의 그 위치가 가장 높은 위치로 옮겨지면서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했거든요. 득점왕을 만들어준 감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전술을 잘 짜준 감독이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갑자기 이번 시즌은 페리시치가 우리 팀의 에이스로 가야 될 것 같아. 손흥민은 조금 이제 손해를 봐야지. 라고 하는 감독은 전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지금 시즌 초반에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동선을 짜거나 이 조합을 짜는 그런 과정에서 아직 완성 단계에 있지 않다. 아직 몇 경기 안 치렀어요. 라는 겁니다.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뛰다 보면 좀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 이제 뭐 어떤 성향인지도 알고 뭐 왜 눈빛만 봐도 맞는다 하잖아요. 좀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경기도 보셨지만 이 오른쪽 라인에 비해서 왼쪽 라인이 볼을 다루는 스킬이 되게 좋은 선수들이 많아졌어요. 오른쪽은 좀 랑글레, 페리시치, 손흥민 이 세 명이 배치되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랑글레가 어제 지난 경기 나오니까 확실히 빌드업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에 문제가 뭐였냐? 세세뇽이 나왔을 때 또 문제는 뭐냐면 후방 빌드업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특히나 벤 데이비스랑 같이 나왔을 때. 근데 왼쪽 라인이 랑글레와 페리시치가 된다. 그러면 볼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원들이 후방에 있거든요. 손흥민 뒤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흥민에게 가는 볼이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많은 의견들 주고 계시는데요. 뭐 일단은 또 많은 경기가 남아 있는 만큼 두 선수의 이제 또 합을 맞추는 모습을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손흥민 선수가 조금씩 이제 컨디션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컨디션이 올라왔을 때 또 호흡을 맞춰봐야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소식. 손흥민의 최적화된 파트너는 누구이냐?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